죽음의 순간 누가 침묵했고 누가 외면했는가. 한 통의 유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순결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폭풍이 되었고 복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되었습니다. 황기찬의 사무실 문이 거세게 열립니다. 이 집 주인은 바로 너야. 이 집 지을 때 널 생각하면서 지었어. 고요하던 사무실이 그 문 하나로 순식간에 전장의 전조처럼 뒤흔들립니다. 문을 밀어젖힌 건 다름 아닌 강재인. 분명 뭔가 알고 의심스러웠던 거야.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날 찾아왔었다.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분노로 굳어있고 손에는 그녀의 분노의 증거이자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 만년필이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전 제인이하고 닮은 구석이 없어서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거든.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어.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책상을 돌아들어 황기찬에게 달려들며 그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집니다. 아빠 죽인 사람 황기찬이. 당장 외부인 끌어내세요. 놓으라고! 그녀의 눈은 타오르는 분노로 일그러졌고 손끝에는 진실을 알게 된 이의 처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그녀의 기세에 당황하며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치다가 그녀를 떼어내려 합니다. 황기찬, 내가 당신 누가 누굴 죽여?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그러나 강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방에서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널 부르며 애원했잖아.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눈을 감았다고?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지독한 슬픔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함께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마치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할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차분하게 입을 엽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 사람은 날 회장에서 끌어내리려 했어.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지. 그게 나의 방식이었어. 지켜만 봤을 뿐 손댄 적은 없어. 그 말은 분명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자기 변호였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귀에는 그것이 난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뒀다는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전신이 굳어지며 몸을 가늘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거야. 당신은 살인자야. 단지 손을 대지 않았을 뿐 당신의 무관심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당신은 그 자리 그 명패 하나에 집착한 나머지 사람 하나를 죽인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고통에 잠겨 있었고 사무실 안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비서도 직원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두 사람의 진실만이 남은 격전장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제인을 밀쳐내며 일어섭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알아야지.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날 조롱하고 가족을 무시하고 결국엔 날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난 그저 방어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제인의 가슴을 더욱 찢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내버려뒀단 말이야. 그게 방어야.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방어인데. 생명이 오가는 자리에서 너는 선택했어. 권력을 선택했고 가족을 버렸어.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그 말은 황기찬의 가슴에도 깊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장면은 여왕의 집 사상 가장 폭발적인 감정 충돌로 기록될 것입니다. 고요한 회장실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긴장과 분노로 가득했고 이들의 대치는 앞으로의 드라마의 거대한 물결을 예고합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이제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을 넘어 YL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복수극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성은 결코 한 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강미라는 집무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인이 들어섭니다.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고 손엔 녹음이 담긴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말해보세요. 황기찬을 아직도 믿을 수 있는지. 제인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공간 안엔 거친 숨소리와 함께 기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죽어. 이 자식 나한테서 다 뺏으려고 했지. 넌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이어진 건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살려줘, 미라나 도와줘. 강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차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결국 책상 위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분명히 괜찮았는데 기찬이 그렇게 했다고. 제인의 눈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오빠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존경한다던 당신 인생의 롤모델이었던 강규철 회장. 그런데 이제 알았죠? 그는 당신도 우리 가족도 결국 도구로 본 사람이에요. 강미라는 제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무실을 메웠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분노와 슬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벌하고 싶어. 정말로. 오빠가 그렇게 죽었다면 그건 죄야.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제인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왜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예요? 또 침묵하시려고요? 또 그 사람의 야망에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시려고요? 강미라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얼굴엔 굳건한 결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넌 아직 몰라.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돼. 기차는 YL 그룹만이 아니라 정치권, 언론, 사법까지 손을 뻗고 있어. 지금 움직였다간 우리 둘 다 매장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 더 많은 걸 잃기 전에 준비가 필요해. 그에게 대항할 힘을 갖춰야 해. 제이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러나 강미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명확히 말했다. 승우에게 물려줄 미래를 위해서라도 난 이 싸움을 끝낼 거야. 이 장면은 강미란이 단순히 뒤로 빠진 캐릭터가 아니라 앞으로 황기찬에게 칼날을 겨눌 인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내면 갈등, 오빠를 잃은 충격, 그리고 권력의 외줄이를 걷는 긴장감이 응축된 이 대화는 여왕의 집의 다음 판을 여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안고 기다리게 됩니다. 강미란, 그녀는 언제 움직일까? 그리고 그 칼날은 얼마나 날카롭고 치명적일까? 한편 강재인은 곧바로 강세리의 사무실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화려한 유리문도 그녀의 존재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사무실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구석진 휴게실 회사에서조차 외면받는 듯한 한켠에서 강세리는 낡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흐트러졌고 손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말없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제 뭐하러 왔어요? 또 뭐라 하려고요? 하지만 제이는 단호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더는 회사에 있을 자격 없어. 이건 당신이 YL 자산을 이용해 만든 유령회사 자료야. 이걸로 당신을 해임 요청할 수 있어. 강세리는 처음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태연한 척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누나가 너무 감정적이네요. 나보고 나가라고요? 그럼 당신도 곧 따라 나올걸요. 이 회사가 그런 거 몰라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강재인은 단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법무팀과 이사회에 회의 자료를 송부했고 내부 고발 서신도 동시에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내로 긴급회의가 소집될 것이며 그 자리에선 명백한 증거가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며칠 뒤 YL 그룹의 이사회실.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 테이블 앞에 강세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황기찬도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됩니다. 황기찬의 목소리, 강세리의 대답, 자금 흐름을 조작한 시점과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누가 들어도 명백한 비리의 증거였습니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하고 회장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묵직하게 말합니다. 강세리 씨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본건에 대한 조사는 외부 감사단을 통해 철저히 이뤄질 것입니다. 강세리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눈앞은 어지럽게 흔들립니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그녀는 결국 회의장을 나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많은 이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강세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랑하던 디자이너 명패도 대형 화분도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고가의 장식품들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박스에 물건을 넣으며 그녀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다 끝난 거야, 이렇게 허무하게. 그녀의 귀가 후 기다리고 있는 건 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노숙자. 곧장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왔으니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며느리라면 설거지부터 배워야지. 세리는 억눌린 분노를 간신히 누르며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시작된 노숙자의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 김장, 김치 준비장 보러 나가기, 빨래까지. 강세리는 하루 종일 쉼없이 움직이며도 단 한 번의 칭찬도 받지 못했습니다. 점점 그녀의 눈빛은 흐려지고 손끝은 갈라졌으며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저녁 주방에서 쌓인 설거지를 보며 그녀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난 며느리지 노예가 아니라고요. 접시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부엌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노숙자도 지지 않고 맞대응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그동안 해놓은 짓을 생각해봐. 내가 부끄럽지도 않아. 그 순간 세리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교차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무너지며 결국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장면은 강세리의 몰락 그리고 그녀의 감정이 극한까지 치닫는 순간을 완벽히 포착합니다. 그녀의 다음 선택은? 과연 그녀는 이 현실을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파국을 향해 걸어갈까? 그녀는 주방에서 접시를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듯 그녀의 목소리는 주방 벽을 때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강세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노숙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냉랭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묻니? 그동안 내가 한 짓을 다 말해야 알겠어. 넌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해. 두 사람의 감정이 충돌하는 그 순간 주방 안은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파편처럼 튄 그릇 조각들, 삐걱거리는 고성이 집안을 휘감았고 그 와중에 거실로 들어온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치게 울부짖으며 거실 쪽으로 달려가고 벽을 쾅쾅 내리칩니다.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어. 이 집도 이 가족도 다 지긋지긋해. 그녀는 그렇게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는 마치 내면 깊은 곳의 고통이 밖으로 흘러나온 듯 했습니다. 카메라는 그 문 바깥에서 천천히 멀어지며 침묵 속에 흐르는 시간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한편 강세리의 이 폭발은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입니다. 그녀의 절망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스스로를 해치거나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김도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재인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한 그는 과거 사업체의 장부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도유경과 함께 조심스레 전략을 세웁니다. 도유경은 한밤중 조용한 사무실에서 재인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 충분히 아프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았죠. 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도유경은 그녀에게 다가가 차 열쇠를 건넵니다. 이 차 당분간은 제가 안 써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마음껏 타요. 최소한 그 정도는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도유경의 진심 어린 변화, 그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입니다. 비록 일부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불편하게 느꼈지만 드라마의 흐름상 그녀의 완전한 갱생서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은 황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쓸쓸한 바람이 불던 오후 제이는 홀로 그의 묘소를 찾습니다. 흰 국화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며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그런 그녀 앞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황기찬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날 죽이려 했던 거 그날 은호가 대신 죽었어요. 난 기억해요. 기찬은 굳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돌려 묘비를 보며 낮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 말에 제이는 고개를 떨굽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게 교차합니다. 이 장면은 그들 사이의 마지막 정서적 접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황기찬의 책상 위에 한 통의 익명 서신이 도착합니다. 너의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재인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왕의 집 다음 회. 판이 바뀐다. 그리고 누군가는 무너진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